제일 어려운 건 매수 종목 선정이거든요. 아,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네. 훨씬 어렵다고요. 매수 타이밍이 뭐가 어려워요? 매수 타이밍은 선정된 다음에 바로 사면 돼요.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재무제표로 적정 주가를 평가하는 친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공식화 시키는 게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의 주식 투자편입니다. 섹터 얘기를 했으면 이제 좀 종목 얘기를 하면 결국 어쨌든 바이오, 뭐 게임, 배터리 이게 뜨는 걸 안다면 그 안에서 종목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좀 성장성이 높은 종목, 좋은 종목을 좀 찾는 법이 있다면. 일단은 저는 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한 섹터가 정해지면 네. 예를 들어 배터리로 정할까요? 내 포트에 배터리는 무조건 넣어야 돼. 네. 그러면 배터리에 넣을 수 있는 종목은 한 종목이라고 쳤을 때 이 종목을 선정할 때 저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첫 번째는 시가총액이 제일 큰 종목. 이거는 금액도 좀 크시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왜냐면 시가총액이 크다는 얘기는 안정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각 섹터의 시가총액 1위는 뭐 찾아보면 바로 나오니까. 흔히 말하는 대장주. 네. 그러니까 그 대장주도 저는 이제 시가총액 1위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또는 동기간 동안 가장 많은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가총액 1위를 그냥 대장주라고 한다면 오케이 대장주.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 시가총액 1위는 LG화학이니까 그렇죠. LG화학을 사시든지 또는 동기간에 가장 셌던 종목. 가장 셌던 종목은 최근에는 첨보라는 종목이 셌어요. 그럼 첨보가 왜 셌지?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셌던 종목을 사시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 안 오른 종목을 찾으셔야죠. 저는 흑속의 진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면 오른 거 싫다면서요. 근데 그 업종은 좋아요. 그럼 그 업종에서 안 오른 종목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거 찾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원칙적인 방법은 네이버에서 그냥 2차 전지 관련주, 뭐 테슬라 관련주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조금 더 고급 스킬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쓰는 거예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이런 검색을 하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자공시 시스템 메뉴에 들어가면은 네. 검색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처럼. 그럼 검색 페이지를 열고 예를 들어 2차 전지 넣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에서 2차 전지를 넣으면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리된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 보고서는 절대 안 나오잖아요. 사업 보고서가 블로그 그 네이버 검색에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자공시 시스템에서의 검색은 사업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훨씬 원데이터죠. 그러면 내가 원데이터를 찾았는데 2차 전지 관련주야. 테슬라 뭐 어쩌고 써 있어. 검색이 됐어.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근데 그 주가를 봤더니 안 올랐어. 그게 흑속의 진주죠. 근데 안 오른 데는 네.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부류를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성향이 있겠죠. 어떤 성향이 있냐면 나이가 좀 있으시고 금액이 크신 분들은 시가총액 1위 기업 사면 돼요. 나이가 좀 젊고 공격적인 분들은 제일 많이 오르는 종목 사면 돼요. 그리고 아니야 나는 그냥 연구 같은 거 하고 나는 절대 배 아파서 남들이 산 거보다 더 비싸게 죽어도 안 사. 그럼 흑속의 진주 찾으시면 돼요.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야.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드려요. 그 세 가지 맞춰서 뭐 LG화학이든 삼성 SDI든 뭐든 딱 들어갔어요. 그럼 그 종목에 들어가서 좀 뭔가 보긴 봐야 되잖아요. 좀 어떤 것들을 좀 봐야 되나요? 일단은 그 종목을 샀으면 네. 계속 그 이후에 그 업종 리포트 같은 건 좀 주기적으로 읽어줄 필요가 있고 네. 특히 지금 BBIG나 이런 성장주 리포트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리포트를 계속 읽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종목의 차트 또는 그 종목의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연히 실적이니까. 근데 실적은 뭐 애널리스트들이 기업 탐방한 거 아니고서는 분기에 한번 나오니까 그 분기 실적이 어떤 식으로 지금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종목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사는 건 기술, 파는 건 예술이라고 하는 주식 매수 매도 타이밍. 요게 사실 제일 어려운 영역 같아요. 저도 질문 던지면서도 이게 우문 같아요, 우문. 제일 어렵다라고 말한 거 자체가 일단 잘못된 질문이라고 보고요. 아, 정말요? 매수 매도 타이밍을 궁금해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제일 어렵다는 표현은 일단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무슨 왜냐하면 뜻인가요? 제일 어려운 건 매수 종목 선정이거든요. 아, 종목 선정이 더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표현보다 네. 훨씬 어렵다고요. 100배는 어려운 것 같아요. 100배. 왜냐? 생각해보세요. 매수 종목을 내가 선정을 한다는 것 자체는 네. 적어도 2,000 종목이 넘는 종목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투자 아이디어 중에 자르고 야, 이 투자 아이디어는 진짜 좋네. 그래. 어떤 섹터? 이 섹터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1위, 2위, 3위 아니야. 상승률이 이게 높아 아니야. 네. 흑속의 진주가 이거야. 정말 며칠 몇 낫을 밤새서 고민을 해야지 매수 종목이 선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뭐가 어려워요? 매수 타이밍은 선정된 다음에 바로 사면 돼요. 왜냐?
매수 종목 선정을 안 해보신 분들이 그런 매수 타이밍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은 100% 직접 선정을 안 하신 분이에요. 왜? 매수 종목 선정이라는 건 그 종목의 주가까지도 고려를 해고 선정을 하지 주가를 고려 안 하고 선정하는 매수 종목 선정이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막 종목을 선정하려고 딱 봤는데 그게 아이씨 오늘 살려고 했는데 오늘부터 점상한가로 10방 갔어. 그 10방째에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히 그 주가도 나의 선정의 들어간 거죠. 기준점이라는 거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매수 종목 선정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사면 돼요. 고민할 필요도 없죠. 고민할 거면 매수 종목 선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선정이 되는 순간 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거랑 똑같아요. 나는 신발 매수 선정 타이밍을 못 잡겠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내 신발 뭐 살지만 결정하면 같이 돈 내고 사면 되잖아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종목 선정을 안 해봤으니까 직접 일주일을 밤새 고민하면 매수 타이밍이 어렵다는 말을 하면 진짜 제 친구면 진짜 웃기고 했을 거야. 그래서 매수 종목 선정은 1도 어렵지 않다. 그냥 선정 타이밍은 선정됐을 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팁을 드리면 선정됐을 때라고 내가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이유는 분산 효과 때문이거든요. 여러 종목을 서로 다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애들을 갖고 있으면 위험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같은 논리로 내가 어떤 종목을 선정했을 때 그래 내가 C는 아니야. 그러면 3번에 나눠서 사자. 분할 매수. 분할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돼요. 이것도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 살려고 했어. 야 내가 오늘 1000만 원 살려고 했는데 300만 원씩 3번 사자. 끝.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어렵지 않다. 분할 매수도 어렵지 않다. 자, 그럼 매도 가기 전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이런 걸 거예요. 이 말씀하신 건 종목 선정에는 주가까지 고려가 됐어야 되는 거다. 당연한 말이죠. 네네. 근데 그 주가가 네네. 적정한 주가를 매수 그 기준 잡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적정 당연히. 주가. 네. 적정 주가라는 건 아마 표현은 가치 분석 쪽 표현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평가한 가치와 지금 주가가 어떻게 어느 정도 벌어졌냐 뭐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한 매수 종목 선정은 뭐냐면 매수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거의 이 주가의 흐름, 그러니까 제가 이제 3박자로 분석을 한다 그랬잖아요. 가치하고 가격하고 정보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격은 가격대로 분석을 하고 이 정도 차트에서 이 정도면 얘는 주가 움직임이 괜찮은 이 정도는 들어가도 돼. 근데 가치는 또 좋은 애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가치 평가라고 지금 얘는 적정 가치가 이거야. 근데 이거보다 싸게 거래돼야 돼. 그래야 난 이걸 살 거야. 이게 이제 가치주 평가의 논리인데, 이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트에서는 변곡점은 저는 못 잡는다고 봐요. 변곡점을 정답으로 이게 변곡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아무 차트 도사가 나와도. 없겠죠. 자, 그리고 정보 매매를 할 때 이 정도 정보의 크기, 호재의 크기가 뭐 상한가 한 방이다. 100%짜리다, 200%짜리다라고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모든 상황이 다르니까. 어떤 시장 상황이랄지, 재료의 크기랄지, 숨어있는 재료의 의미랄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보의 크기가 100점짜리다, 200점짜리다라고 수치할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적정 주가를 계산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뭐 방송을 처음부터 안 보신 분들은 야, 네가 뭔데 지금 적정 주가 한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랑 저는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제가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서 그리고 저는 이제 세무사로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얼마나 많은 회계사, 세무사 친구들이 있겠어요. 그렇죠. 재무제표로 적정 주가 평가하는 친구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적정 주가라는 건 결국은 가치 평가를 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얘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돼야 되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가 지금 뭐 한 320조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300조 이상. 삼성전자가 300조의 시가총액이라는 건 적정 주가가 아니고 지금 시장 가격이란 말이에요. 시장에서 300조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성전자의 적정 가치가 250조인지 400조인지 250조면 당연히 사면 안 되죠. 그렇죠. 평가했는데 그게 적정 평가액이 400조면 너무나 사야 되죠. 250조인지 400조인지 누가 할 건데요. 모두가 계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주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적정 가치를 믿지를 않고 저도 적정 가치는 계산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아까 변곡점을 맞출 수가 없어. 그럼 변곡점을 맞출 수가 없으면 결국은 차트 분석의 의미가 없어? 아니요. 상승 추세를 잘 잡아내면 추세만 읽을 수 있으면 추세를 올라타면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적정 가치를 평가 못하면 재무제표는 왜 보는데 재무제표를 적정 가치 평가하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제표에 수많은 지표들이 숨어 있잖아요. 네. 성장성을 읽어낼 수도 있고요. 그잖아요. 우리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러이러한 종목에 투자하라고 했을 때 적정 가치 평가에서 얼마보다 낮으면 투자하라고 쓰지 않았어요. 매출액 증가율이 있었니? 네. 영업이익률은 몇 %니? 안정성은 있니? 유보율은 어떠니? 이자 보상 비율은 어떤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라고 재무제표를 보는 거지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적정 가치를 계산하라고 던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 재무제표라는 게 저는 이제 회계학 공부를 했으니까 재무제표는 이해관계자들한테 야 이것 좀 읽어봐. 예를 들어 이해관계자 중에 제일 큰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은행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은행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뭘 기준으로 읽겠어요? 안정성을 기준으로 읽을 거예요. 대출. 절대 수익성을 보지 않습니다. 담보 잡고 해야 되니까 안정성 위주로 보겠죠. 주식 투자자들은 수익성이나 또는 성장성 위주로 봐요. 수익이 나는지 성장을 하는지. 네. 그 정도라고요. 정말 적정 가치 평가하는 전문가 그룹은 딱 하나 있습니다. M&A 평가하는 집단들. 왜냐면 돈 주고 사고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돈 주고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회계사 10명이 모여서 수개월 동안 해도 이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못하는 걸 어떤 공식 한 줄에 의해서 적정 가치가 평가된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공식화 시키는 게 참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공식화 시키는 게 너무나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잡고 싶은 거죠. 투자자들은 요구해요. 투자자들은 요구. 야 쉽게 해줘. 정답만 말해줘.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지금 작가님처럼 그런 반응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야, 너 적정 가치 구할 줄 모르네. 정답이 없잖아. 야, 너 변곡 좀 못 구해? 누구는 구하던데? 정답이 없잖아. 야, 정보 크기 이런 건 상한가짜리 정답이 없잖아. 초보 투자자들이 대다수 간단한 걸 원해요. 근데 그렇게 간단히 다 맞췄으면 다 부자 될게요. 간단한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모든 걸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줄로 1시간 동안 적정 가치 구하는 것 좀 계산해봐. 회계사들 10명이 모여도 한 달 동안 못하는 걸 공식 한 줄로 어떻게 적정 가치 평가해요? 야, 세무사님 명언 하나 터졌네요. 무지개를 잡고 싶어 한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걸 잡고 싶어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 정답은 없는 건데 너무나 막 빨리 달래 정답을. 그럼 매도 타이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깨. 아니, 매도 타이밍은 이제 매수 타이밍보다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비중으로 본다면 매수 종목 선정이 90% 네. 어려운 게 매수는 아까도 말했지만 0% 그냥 매수는 하면 돼요. 매도는 한 10%. 네. 그럼 매도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인드가 걸려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데요? 내 심리가, 내 불안한 심리가. 투자에 대한 심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탐욕과 공포. 탐욕과 공포가 매도 타이밍을 잡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네. 자, 매수는 보세요. 돈이 있을 때 매수하는 거잖아요. 매수를 하기 전까지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그쵸, 내게 아니니까. 내 계좌에 1억이 있는데 1억은 매수를 하기 전에는 계속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천천히 내가 좋은 종목 고르고서 하면 돼요. 근데 매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억으로 종목을 산 다음에 매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돈으로 1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종목으로 1억이 있으면 하루는 1억 2천이 됩니다. 차를 보러 갑니다. 차를. 한 2천만 원 벌었네? 한 달 뭐 리스료 한 300만 원 내고 외제차를 뽑으러 가자. 차를 보러 갑니다. 근데 1억 2천이 8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이제 한강공원을 갑니다. 한강으로 창가 이렇게 보면서 한강공원과 자동차 전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매도 타이밍 잡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종목으로 1억 있는 건 올라가면 너무나 기분 좋고 차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뭐 죽고 싶고 공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도를 잘하고 싶으면 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나에 대한 확신이 생기려면 기준점을 잡으시면 되죠. 매도를 언제 할 것인지 미리 잡아놓으면 돼요. 그럼 제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재무제표 접근으로 우량한 종목을 사셨다면 당연히 실적이 악화된 어닝 쇼크가 나왔을 때 바로 즉시 매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대형주 중에서도 어닝 시즌 기간에 어닝 쇼크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전량 매도해갖고 막 10%씩 빠지는 날이 있거든요. 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보면 이해를 못해요. 어제보다 저 대형주 20% 빠졌는데 왜 팔고 있어? 저는 너무 이해하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그 종목의 재무제표 실적 우량을 보고 산 거예요. 근데 적자 전환했어.
그러면 샀을 때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샀을 때 이유가 없어지면 팔아야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 단순하네요. 네. 재무제표를 접근하신 분은 실적이 악화되고 적자 전환했으면 팔면 돼요. 즉시 팔아요. 차트로. 네, 차트 있었는데 차트가 너무 이뻤어. 네. 차트가 안 이뻐졌을 때 팔면 돼요. 아까 말한 차트가 안 이뻐진 거는 작가님이 방금 말했던 어깨가 이제 내려오는 머리를 찍고 그때 팔면 돼요. 자, 그 다음 정보 매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정보 매매, 재료 매매를 안 하는 것 같아도 제가 보기에는 80%는 정보 매매 하시는 거예요. 왜냐? 어떤 거죠? 어디서 듣는 거죠. 뭐 나온대. 왜냐하면 우리나라 투자자의 절반은 뭐 나온대 때문에 계좌 떴는데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뭐 이게 전화 와서 야, 한 달에 50% 간대. 이거 좀 사봐. 그게 정보매매. 그래, 뭐가 나오는데 뭔진 몰라도 사. 알았어. 그러면 이제 이분은 정보매매를 하신 거예요. 샀어요. 그러면 언제 팔면 돼요? 한 달 있다 팔면 돼요. 왜?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근데 보통 분들은 한 달 있다 안 팔아요. 왜? 떨어졌으니까. 그럼 언제 파는 사람이에요? 본전 올 때까지 안 팔아. 본전만 오면 팔게. 내가 들어서 본전만 오면 판다. 내가 원금 회복만 되면 나 이제 주식 시장 다시는 안 들어온다. 뭐 이러면서 그냥 버티고 있는데 정보매매의 핵심은 내가 어떤 재료 때문에 샀으면 그 재료가 결정될 때 파는 거예요. 호재로 나오던 안 나오던. 근데 이제 그걸 대부분들이 못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빅히트가 상장하는 것 때문에 JYP라든가 YG를 샀다면 그게 상장하는 때쯤에 정보가 사라지니까 팔아야 된다라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좋아요. 이제 이 상장 관련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지분 관련주하고 유사 업종 관련주가 있어요. 그렇죠. 지분 관련주는 상장 전에 파는 게 맞아요. 상장 전에. 네. 예를 들어서 SK가 SK바이오팜 상장되기 전에 꼭지 찍고 끝났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지분 관련주는 상장 전에 파는 게 맞아요. 근데 유사업종 관련주는 그 종목이 큰 주가 흐름을 보이면 키높이 맞추기가 펼쳐져요. 쟤는 몇 조인데 얘는 몇 천억이야? 얘도 올라가야 돼. 그래서 상장 이후까지 지켜보는 게 더 좋아요. 상장 이후까지. 일종의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건가? 부동산에 청약을 하면 옆에가 다 10억인데 그 근처 아파트가 5억짜리 나왔어요. 그럼 이 5억짜리가 딱 되면 나중에 시세대로 10억으로 가잖아요. 너무 좋은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진짜요? 맞습니다. 네. 처음에 칭찬받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저를 줄이라고 아주 눈빛 지으시길래 당황했네. 너무 좋은 비유예요. 맞아요. 그 주변 시대에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업종이 딱 특히나 큰 업종 지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사실 상장하면 어떻게 보면 엔터주의 완전 대장주거든요. 그렇죠. 그럼 빅히트가 크게 이렇게 움직여주면 쫄개주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채널 출연하신 다른 전업 투자자분은 이미 반영됐어. JYP, YG, SM에 그 빅히트 상장될 거 이미 반영돼 주가 오른 거야 라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개미 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반영됐어라고 하면 저도 공감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장기적인 움직임은 절대 반영이 안 된 게요. 업종이라는 거는 이 업종이 같이 움직이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10년 전에는 1조 이상짜리가 한 개도 없었단 말이에요. 10년 전에는. 근데 셀트리온이라는 대박 종목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록스 상장됐는데 그 큰 금액, 그 큰 종목이 상장 당시 1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가고 그러면서 다른 여타 많은 종목들이 같이 우르르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바이오록스가 상장된 게 제약바이오 전체에 영향을 미쳤냐? 미쳤습니다. 신라젠이 상장돼서 지금은 안 좋은 종목이 됐지만 15배가 오른 게 제약바이오 전체에 영향을 미쳤냐? 미쳤습니다. 그럼 당연히 빅히트가 상장되는 게 엔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냐? 당연히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단기적으로 반영됐어? 상장될 때까지 반영된 거예요. 근데 상장 이후에 계속 빅히트가 좋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당연히 엔터주 전체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특히나 엔터주에서 이 기획 3사는 왜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냐면 가능성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제약바이오에서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했을 때 야, 제2의 한미약품이야 나도 할 수 있어. 요런 논리거든요. 기대감이죠. 그러면 빅히트가 상장되는 이유가 BTS 때문인데 그게 몇 조짜리예요. 그러면 기획 3사에서 제2의 BTS가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나오면 지금 뭐 한 1조 왔다 갔다 하는데 야 나오면 쟤네도 3조 가는 거야?
이런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좋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죠. 지금 이 영상 업로드가 큰일 났네요, 지금. 왜요? 엔터즈도 지금 다 오르겠어요. 이 영상 보시고. 그럴 리는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지난번에 어떤 종목이 좀 오르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업종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쵸. 업종을 관심 가져 하는지. 아니, 저는 뭐, 오르면 좋겠네요. 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뭐,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